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대산 김전 등이 아뢰기를 유희제 이런 사관원에서 자상히 들어보고 논계함에 이미 추구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신이 두둔하여 아뢰었고 또 하교에 정성 및 정원이 모두들 추구할 것 없다고 한다 하셨는데 정원이 아랫말을 신등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록 회초하여 출사하도록 하더라도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했으는 군 일을 배제하고 출사할 수 없는 것이며 조정 역시 대간의 말을 믿을 수 없다에 다른 곳에 청하여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만일 추문하여 적실한다면 마땅히 유희제를 죄조어야 할 것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이니 직을 갈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아랫말은 신등은 반드시 동료를 두둔하려고 아랜 것이라고 여기오니 그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또 아뢰기를 유휘자의 이런 중외에 비등하게 전파되었는데 그의 상서의 본말이 이러함에 지나지 않는다느니 소소한 백일이라느니 한 말은 모두 속이고 꾸며대는 말입니다. 대체 조정의 잘잘못과 인물의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간으로 하여금 알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으로 하여금 남의 과실을 말하여 조정을 바로잡게 하시려 한다면 대간이 이미 언책을 맡아 공론을 가지고 이를 말하는데 어찌 대신에 구출하려고 두둔하는 말 때문에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원은 가깝고 밀접한 자리로서 남다른 은총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이 계복은 성격이 번잡하여 논박으로 갈렸고 유속은 또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논박하여 갈렸는데 더구나 유희전은 주행이 없으니 어찌 가까이 모시는 소임에 합당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속히 갈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유희저의 말을 추문하도록 명하였다가 중지한 것은 대신의 말을 듣고 중지한 것이 아니라 정원도 역시 추문할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추문하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어제 추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다가 오늘 추문하도록 한다면 호령이 한결같이 못할 것이니 비록 추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론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추문하라고 했는데.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간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으로 하여금 알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속과 이계복 등의 이런 유희저의 예가 아니요 정성이 아랫말과 대간의 말이 서로 반대되므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 주문해야지.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여덟 번째 기사 대선 김전 등이 또 아뢰기를 정원은 지극히 외람됩니다. 유희제를 추구하라는 성명이 이미 내렸는데 중간에서 저지역제하며 승전은 하려 하지 않고 두둔하여 아뢰기를 애매할 것 같으면 스스로 공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증언은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 이와 같이 천청을 가리우고 현혹한다면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요즘의 전교가 황당하여 신등은 매우 의아함이 있사오니 바라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그렇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아홉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유희저를 추구하라는 전교가 지난 13일 정원에 내렸기에 그 이튿날 신등이 아뢰기를 만약 양산에 왕래하며 추구하려면 하루 이틀 사이 끝낼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사무에서 신등이 동료를 두둔한다 하니 신등의 마음이 매우 황공합니다. 대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아랫말은 속하게 추구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한 것이고 딴 뜻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10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정원의 말이 만약 경등의 아랫바와 같다면 마땅히 중죄에 처해야 하나 정원의 뜻은 올해 그 직을 비우면 순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랜 것이리라. 유희절을 추구하라고 전교할 때에 같이 내린 일을 정원이 그때 같이 내린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경등의 말이 항시 이와 같으므로 정교가 황당하고 정원 역시 어느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니 경등이 말해보라. 유희정의 일은 대신도 들은 바가 있고 대간도 역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한 것이요 대간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유희전대 유희정이래.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11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정원의 일이 이와 같기 때문에 전교가 황당한 것입니다. 상부에서는 독서당의 관원을 정선해야 할 것을 논개하고 간원에서는 유희자의 일을 논개하여 위에서 모두 윤호하셨는데 정원이 권세를 논관하여 독서당의 일은 곧 승전으로 받았으나 유희자를 추구하는 일은 중지하고 받지 않았으며 두둔하여 계달하였으니 지극히 사정을 둔 것입니다. 만약 추구하느라고 오래도록 그 직을 비우게 된다면 정원에서 오히려 농계할 수 있겠지만 추구하라는 정료가 내리자마자 정원에서 두둔하여 계달하였으니 권세를 농간할 조짐이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한나라의 크고 작은 공사가 모두 정원으로 말미암아 출납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가로막아 은연중에 위를 속였으니 바라건대 그 죄를 통절하게 징계하소서. 유희자의 일은 대신들이 들은 말은 필시 적실하지 못할 것이나 대간이 들은 말은 적실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또한 대신의 말은 사론이나 대간의 말은 공론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 공과 사의 구분을 살피시어 쾌히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12번째 기사 영가보원권 김수동 영의정 박원정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교성군 노공필 영중주 박안성 여평보원군 민효정 병조판서 김은기와 지변사 신윤 박승문 이병정 이양 유담년 등이 의논드리기를 아오지의 군졸은 원래 경원진의 인민으로서 토지를 갈라붙이는 것 역시 경이하지 않기 때문에 군졸을 보위에 따라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킬 것을 전일에 의계했었습니다. 지금 고형산이 아랫바에 의하면 아오지의 군졸을 당초에 비록 경원 사람들로 충정한 것이나 지금 만약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키면 경흥이 과연 고단하여 약하게 되겠으니 고영산이 아랫바에 의하여 군졸과 토지를 아울러 경흥으로 소속시킴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건원모를 오롱초수동으로 옮겨 설치함이 방수에 편리할 것 같으나 다만 건원보는 내지이므로 방수하는 군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강가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면 모름지기 방수하는 군사를 많이 두어야 하고 또 만호를 두어 관리하도록 한 연후에야 방수하여 설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병졸이 어디서 나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피고 헤아려서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13번째 기사 김수동 박원정 유순정 성희안 노공필 박안성 민효정 홍경주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전라도 관찰사 홍숙이 아랫바를 보건대 응당 만들어야 할 작은 배와 수거하여 배정한 조졸 수요가 매우 많아 한때에 조치하여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해와 편리 여부를 또한 알 수 없으니 우선 현재 만들어진 소선을 가지고 장제하여 운행하도록 하되 두어 해를 시험하여 편리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니 모두 그대로 윤호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성지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등이 지금 대간의 논박을 받아 오늘 경련에 입시하기가 마음에 매우 불안하니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련에 승지가 빠질 수 없으니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허괭이 아뢰기를
유희재가 아비의 상중에 조심하지 않은 일을 본원에서 어찌 자상하게 들어보지 아니하고 아뢰었겠습니까? 전일에 박원종이 말이 대간 중에도 또한 남쪽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민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권민수는 말하기를 신이 적실하지 못한 말을 듣고 박원종에게 말하고 박원종은 이 말을 인거하여 계달하게 되어 죄가 신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적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종은 또 말하기를 홍문관에 묻자고 하였는데 이는 필시 김세필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세필이 그 당초에는 유희재가 아비의 상중에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크게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다가 이제는 원망이 생길까 의심하여 도리어 두둔하려고 하니 세필 역시 그럽니다. 박원종이 또한 이 말을 가지고 홍문관 및 육조에 물어보려고 하여 대간이 아린 바를 믿지 아니하니 언로가 이로부터 막히게 될 것입니다. 유희저의 상소에 비첩을 받짓고 옥깨매는 종이라고 했고 또 양산의 거민들이 모두 내가 고기 먹지 않음을 안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가 고기 먹지 않는 줄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감히 고기를 걸어두어 마치 먹는 것처럼 했겠습니까? 또 바야흐로 대간의 눈박을 받으면서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한 것은 예전부터 그런 예가 없는데 유희저가 서울을 올려 스스로 발명하여 대간과 나란히 서서 송사하는 것 같이 하였으니 바라건대 그 죄를 통들이 다스리소서 하고 영사성의하는 아래기를 유희재의 이런 시는 애매하게 여깁니다. 검상을 천망할 때와 집이 때의 이런 시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동지사 김전은 아래기를 대가는 조정의 공론으로서 논개하였고 정성은 사사의 들은 말을 가지고 구출하려 드는 것이니 사사 의논 때문에 조정의 공론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장령 한효원은 아래기를 대신이 친히 본 것이 아니라 역시 들은 말로서 아랜 것이니 그 사정을 끼고서 구출하려 드는 말을 어떻게 감히 적실하다고 여겨 추택하겠습니까? 추구하여 사실을 고찰한다면 사체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 대간이 아뢰는 말이 점차로 믿업지 못하게 되어 반드시 대신에게 물은 연후에 억지로 따르시게 되기 때문에 정원 역시 대간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아래 말을 저지 억제하니 바라건대 통절이 징계하여 뒷사람들에게 본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희전은 이미 대간과 시종을 지냈으되 물론이 없기에 애매함이 있는가 의아스러움으로 내가 주문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원이 오래 비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 역시 애매하다고 함으로 주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불갑을 알아야 하겠으니 주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 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를 도승과 최유정 임사홍 등의 일을 다시 논개하고 싶으나 정원의 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흥이 우선 논개를 정지하였습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리기를 대간이 기신제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을 복합하였으나 기위,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또 도승법을 가지고 논개하였으나 지금까지 두고 어렵게 여기시니 이는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하고 검토관 김정국은 아리기를 한 고제는 현명한 인군이었으나 진나라의 패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능히 협서 이유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해제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 이유를 없앴는데 저자가 곧 강목에 기록하여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해제는 비록 어리고 약한 임금이었으나 의련영이 그 오랜 패단을 고쳤는데 지금 성명하신 대를 당했는데도 능히 그 도승하는 옛 패단을 고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고 참차가 최숙생은 아뢰기를 가누니 신이 유희재와 이웃하여 있기 때문에 두둔하여 계단하였다고 하나 만약 그 정상을 알면서 실제로 두둔하려 하였다면 어찌 감히 다시 아래여 갈 길을 청하였겠습니까? 하고 허경은 아뢰기를 정원이 아랫 말을 신등이 한림과 주서에게 물었더니 한림 주서가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림 이수영은 말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 말이 혹시 주서의 말과 같지 아니하며 또 절반은 언의하여 말하였으니 그의 심지가 사특하여 지극히 글렀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전 대사관 이세 인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정원이 당초에는 유희저를 두둔하여 계달하려 하다가 외부에 무리가 있을까 싶어 농간부려 계달하여 더욱 공교한 짓을 하였으니 바라건대 파직하여 통절히 징계하소서 하였다. 그렇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6번째 기사 대간에 전교하기를 독서당 관원을 개선하라는 성전을 처음에 정원에 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했다가 재차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하여 잠시 동안에 곧 그 말을 변경하였고 또 유희자를 추구하라는 성명이 이미 내렸으면 마땅히 곧 전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중지하고 놓은 게 아니 과연 부당하다. 승지들은 모두 서반으로 보내고 추구할 것이며 유희자도 아울러 갈도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7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최숙생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대간이 논박할 때를 당해서 발명한 것은 마치 송청과 같은 것으로서 지극히 부당하오니 청컨대 아울러 추구하도록 하소서. 또 사관은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사정이 없어 사필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한림 이수용은 승지를 두둔하고 정원이 아랫말을 은휘해서 말하여 그 마음이 사특함으로 사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채차하고 추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9일 정미 8번째 기사 송천리를 승정원 도승지 이세인을 조하승지 손중돈을 우승지로 강경설을 조하부승지 김당을 우부승지로 이희명을 동부승지로 성세정을 대사관으로 이자견을 부재학으로 김급핍을 지비로 삼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 무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저방은 지평허지, 시독관 이사균, 양사 박원종 등이 도성법 및 최유정, 임사홍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이번에 경기에서 도둑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여 비밀히 군병을 내보내어 잡도록 하였으나 도둑들이 먼저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도망해서 흩어졌다가 전과 같이 대낮에 소란을 피웁니다. 바라건대 한결같이 전임이 도적 잡던 때의 예의에 따라 박영문, 유담년으로 좌우 장수를 삼고 또 군사 및 부장을 뽑아서 정하였다가 소문이 있는 대로 잡도록 하소서. 또 요사이 제자 안에서 금난하느라 소란스러우니 공궁한 백성들의 곤란과 고통이 폐조 때와 다름이 없으며 한승부 평시서에서는 또 악미를 금하는데 하리들이 뇌물을 많이 받음으로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사헌부로 하여금 금하도록 하되 우선 두 사의 금난을 폐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도적 잡는 일은 박영문 유담년으로 하여금 좌우 승지를 분담하게 하여 전임이 도적 잡던 잘못에 따라 하도록 함이 좋겠고 금난하는 일은 법이 되어 있어 폐지할 수 없으니 다만 한승부 평시서로 하여금 소란하게 하지 말도록 하고 또한 사헌부로 하여금 단속하여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 무신 두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고 형산이 올린 사전에 생각하옵건대 경영한 지 12년 동안 신랄만큼도 도움이라고는 나타나는 것이 없으나 수천리 밖에서 고생하는 중에 누차 우로 같으신 큰 은택을 받게 되니 분수를 헤아리면 너무도 과람하여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쓸만한 재주가 없고 덕화를 펼만한 계책도 없는데 다행히 일월 같으신 광화에 의지하게 되어 외람하게도 한 지방의 위임을 맡았으나 몸은 미약하고 책임은 무거워 매양 복속의 졸음을 생각하게 되고 복이 과함에 재앙이 생겨 바로 큰 병에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진실로 정상을 꾸며 직책을 사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 병을 조리하고 어버이를 복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책임이 서로 닥치게 될까 두려웠는데 감히 우악하신 은혜가 겹쳐 내릴 것을 생각이나 하였으리까. 천근 같은 진귀한 약으로 풍습의 미천한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어 6자의 쇠잔한 몸이 살아나는 큰 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견곤한 하세를 받고 보니 마치 성상께서 정령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으시되 무능하의 자리만 지킴을 용서하시고 갈지 말고 그대로 있도록 명하시니 영화가 바라는 것보다 더하고 내가 잠옷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주상전하의 덕이 산 사람에게 적시어지고 은택이 죽은 뼈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듯 함에 묘사하는 재앙이 없어지고 물산이 풍부하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인수한 지경에 있는 때를 만나게 되었기에 드디어 그의 죽어가는 몸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이 감히 더욱 충성과 부지런을 다하고 다시 마음과 지절을 가다듬지 아니할 수 있겠으리이까. 지기에 게으르지 않아 마땅히 살을 뒤로 돌리고 공을 앞에 세우면서 마음의 태만함이 없이하여 집을 잇고 나라를 쫓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한 김세필이 아래기를 듣건대 대간이 신을 반복한다고 논한다 합니다. 신이 처음에는 유의자가 거상하기를 상가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 뒤에는 또한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간이 논박한 뒤에 신이 박원종에게 가보았는데 박원종이 신에게 유의자의 일을 묻기에 신이 전후에 들은 바로서 대답하기를 애매한 기미가 있다고만 하였고 별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기비 신대로 옳지 못하다고 하니 신이 비록 미관이나마 경련의 직을 띠고 있어 안심하고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비염을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논박한 것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신등이 이미 남조가 사유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로지 임승재에게 의탁하여 출신하였고 그와 사건이 관련된 박세준, 정자지 역시 모두 추고를 당한 자들로 바른지 못한 짓을 하였는데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추고하여 파직시키기 바랍니다. 도승법은 삼공과 시종들이 모두 아래였는데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최유정은 새로 설치한 데를 지키기에 합당치 못하니 재직하기를 바라며 임사홍의 죄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채차 아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0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성안에 역질이 크게 번졌다. 그렇군요.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기 정은 권희명이 도성법 및 최유종 임사홍 남조 등의 일을 논했으나 최유종의 일은 그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전한 김세필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신이 요사이 대간의 논박을 받았는데 신나라 전에는 유희자가 거상을 조심하지 않은 일을 창언하더니 뒤에 와서는 그가 원망할까 두려워하여 어디서나 구출하기를 힘써 그와 원망을 푼다고 하며 심지어는 신을 반복한다고도 합니다. 신은 유희저의 일에 대해 본래 들은 바가 선후의 다름이 있고 남을 대하여 이야기할 적에도 실정대로 말하였는데 어찌 일호라도 교묘한 개교가 있었겠습니까? 신의 정상이 비록 이와 같이 명백하나 그 형적은 과연 간원의 논박과 같이 되었으니 신은 실로 죄가 없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은 비록 미관이나마 시종의 자리에 대죄하고 있으면서 한번 사람의 논박을 받았으니 얼굴도 없게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박하여 아뢰는 것을 듣자 곧 비염하여 사퇴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신이 만약 성상의 명을 황공히 여기고 청료한 직을 탐하여 입을 다물고 다시 말하지 않는다면 사류들이 신을 장차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의 명감으로 통찰하시어 속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의 뜻을 보건대 들은 바가 전후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런 것이지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1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완원군이 병으로 고생하니 내 이로 하여금 왕래의 병을 간호하며 합당한 약을 가주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급힙 정은 김선희 도성법 및 임사홍 남조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세필이 유희자의 일을 반복하여 구출하려 함으로 언관이 탄핵하였으니 마땅히 대제하여 비염하여야 할 것인데 소를 올려 발명하였으니 추구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문신들에게 정시를 보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10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허갱, 장령, 한효은의 도성법 및 임사홍, 남조 등의 일을 논개하고 시독간 이 사견도 도성법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허괭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드나드는 길이 하나뿐이므로 금녀의 보호를 설치하고 성을 쌓으며 명년 봄에는 백성을 옮겨 변방을 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옮길 백성이 300호에 그들의 짐은 대체로 3천이나 되니 운반하는 배단이 매우 크겠고 또 군적을 고치려면 소요가 막심할 것이니 명령부터 시작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한효우는 아뢰기를 백성을 옮기고 군적을 고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백성을 옮겨 변방을 실하게 하는 일은 정지할 수 없으니 우선 군적을 정지함이 어떠하리까. 위에서 뜻이 이미 결정되어 중지할 수 없다면 입거 종사관이 군적의 일을 겸하여 봄이 어떠하리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의 군적과 입거를 아울러 거행할 일을 좌의장에게 물었더니 입거와 군적은 모두 중요하니라 겸하여 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하자 허경이 아뢰기를 부득이하여 하더라도 홍경창은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10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정시에 거수한 홍문관 교리 이 사교는 가자하고 그 나머지는 망아지 한 마리씩을 내리라 하였다. 망아지.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10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귀가 아뢰기를 도성법은 양사에서 아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좌우의 시종과 대신까지도 모두 말하였으니 이는 온 조정의 뜻이며 또 조정만이 아니라 아래로 유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불가함을 말하니 이는 온 나라의 뜻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홀로 유난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제왕의 법이란 마땅히 때에 따라 손익을 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 법은 경상의 법이 아니라 세조대왕 때의 한때의 법이었습니다. 성종께서 예단을 내리시어 폐지하셨으나 그대로 대전에 실려있는 것은 대전을 다시 인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만일 다시 인출하였다면 마땅히 곧 삭제하여 버렸을 것입니다. 하고 헌납 조방은은 아뢰기를 전일에 대검과 시종이 기신제를 혁파하기를 주청하였으되 따르지 않으시고 지금은 도승법을 넘겨하되 따르지 않으시니 누군들 전하께서 사설에 의혹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영사 성의하는 아뢰기를 대간이 아랫말은 참으로 약석 같은 말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바야흐로 요순 같은 다스림을 일으켜 가시니 한갓 성종만 본받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성종께서 이미 도승법을 혁파하셨는데 전하께서 그 법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쓰지 않는 법이니 삭제하지 않은들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시지만 제왕의 법이란 일세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계책을 끼쳐주는 도리이니 이 법이 어찌 전해줄 만한 법이 합당하겠습니까? 중용에 말하기를 사람의 남긴 뜻을 잘 계승하여 사람의 하던 일을 잘 이어간다 하였습니다. 선왕께서 이 법을 쓰시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역시 쓰지 않으시니 남긴 뜻을 잘 계승하신다고 하겠으나 선하께서 이 법을 전하려고 하시지 않았는데 전하께서는 이 법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시니 사람이 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경륜에서 좌우의 보필하는 신하들이 위로는 당 우를 강론하고 아래로는 선왕을 논술하여 그 강이 한낮이 되도록 하는 것은 힘써 성명하신 경지로 인도하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송나라 철종이 춘추가 왕성하였을 적에 범조우가 경륜에서 상서를 강론하다가 오자지가 편의 안으로는 여색에 방탕한 짓을 하고 밖으로는 상냥에 방탕한 짓을 하거나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며 집에 높이 짓고 담을 아루새기거나 하는 대문에 이르러 다시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철종이 수긍하기를 세체라냐 하였는데 대체로 수긍이라는 것은 이런 경계를 영념하여 반성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도 살피고 생각하소서 하고 유인기는 아뢰기를 임사홍은 죄가 중하니 바라건대 죄를 성토하고 자손을 검거시키며 남조는 임승죄에게 빌부터 경상도까지 멀리 따라가 청탁한 일이 이미 나타났으니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법은 성종 때에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대전에 실었고 지금 역시 쓰지 아니하니 비록 대전에 있은즉 무엇이 해롭겠는가?
더구나 대전을 그리 경솔하게 가감할 수 있겠는가? 남조가 청탁한 일은 현저하지 않은데 어찌 경솔하게 파직하겠는가 하였다. 성이 아니하려기를 제술에 있어서는 혹 유생들에게 정시도 보이고 혹은 문신에게 정시를 보이어 이미 권장하는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성종께서 문신을 뽑아 정강을 보였는데 노자형 등이 경의에 통했다 하는 것으로 가자되었습니다. 그때 경의에 밝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유생들이 글 읽는 것을 일삼지 않아 책 가지고 다니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바라건대 문신을 뽑아 정강을 보이되 통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권면하소서. 옛날에는 무사들이 활쏘기를 승상하여 어유소 같은 사람들은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되 날마다 활쏘기로서 일삼았는데 지금은 무사들이 무사 안일에 빠져 전혀 무기 익히는 일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백년토록 승평은 세상이 없는데 혹 사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청컨대 신윤무, 박영문 등을 뽑아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여 무사들을 권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정이 말이요 오르니 문신의 정강과 무신의 관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의안이 또 아뢰기를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는 것이니 경우에 의해 효행이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권장함이 어떠하리까? 요사의 수상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자는 모두 벌 주었으나 수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지 않았으니 이래서 착한 사람이 태만하여지게 됩니다. 더건대 전주에 사는 생원 오용로는 상복과 띠를 벗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않으면서 3년을 지냈다 합니다. 또 전 진주 목사 이우에게 더건대 교생 박인이 상복과 띠를 벗지 않고 3년 동안 여매살이를 하니 향단과 종족 중에 자신이 죽고 친족을 멸망시키는 화를 당한다고 경계하는 자가 있었는데 답하기를 서울 조사들이 주의 없이 연달아 죽어가는데 내가 부모의 상사를 거행하다가 불행하여 주의를 당한들 안 될 것이 있느냐고 하며 지성으로 상사를 지냈다 합니다. 국가의 문엄으로 입사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녹용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의안이 효자를 녹용할 것을 개청하였으니 참으로 세상다운 말이나 다만 그가 사람을 알아보니 분명하지 못함이 애석하다. 박영문은 탐비하고 간악한 자인데 매양 위에 칭찬하며 청가하여 교만하고 방정하게 하다가 마침내 문호를 보존하지 못하고 부자가 멸망하게 하였으니 어찌 국가에 공로 있는 사람이 이러하리라 여겼겠는가. 김안국이 지평으로 있을 적에 박영문을 논박한 차자에 음음하고 흉포하며 간특하여 마치 귀역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가 참으로 박영문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특징간 이우가 아뢰기를 조지스의 아내 정씨는 바로 충의백 정몽주의 증손인데 갑자년 여름에 조지서가 잡히게 되자 수를 들어 정씨와 작별하며 말하기를 이번 길에 다시 돌아오게 될 리가 없는데 조부의 신주를 장차 어디에다가 의탁할 것인가 하니 정씨가 울며 말하기를 마땅히 죽기로써 보존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이었고 지서가 과연 죽음을 당하고 그 집도 정몰되자 정씨의 아비가 말하기를 가문이 이미 부서졌는데 어찌하여 본종으로 돌아가 결말을 기다리지 않느냐 하니 정씨가 말하기를 양인이 나에게 조부의 신주를 부탁하므로 이미 죽기로써 허락하였는데 어찌 중간에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한편 망인의 처백에 따로 집이 있으니 가서 의탁할 수 있다 하며 드디어 신주를 안고 그 집으로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울며 치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사가 그 집에 오는 것을 듣게 되면 곧 신주를 안고 집 뒤 대밭에 숨어 있기를 며칠씩 하며 3년상을 마쳤고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지자 드디어 옛집으로 돌아와 제사 받들기를 상시와 같이 하였습니다. 조지서는 특이하여 기이한 절조가 많았는데 비록 중도는 아니었으나 요컨대 역시 말세의 대부였고 정씨는 또한 순이라고 굳은 절개를 지녀 종씨 변하지 않았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그렇다. 귀역은 둘 다 귀신인데 역은 특히 물속에 사는 귀신으로 모래로 물었다가 이것으로 물속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쏘면 그 사람이 곧 병에 걸린다고 한다. 둘 다 남몰래 사람을 해치는 자 또는 어멈한 자를 비유한 말이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기를 오영로 박인을 예조에 물어보아 녹용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신등이 이 수용의 일의 심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조참에 나아가다가 공사를 보니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 필시 망령되이 자복한 것입니다. 승정원에서 처음에 아랫말은 유희절을 채차하자는 뜻이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갈지 않는다는 분부를 듣게 되자 다시 아래기를 신등이 아랫말은 유희절을 갈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 수용도 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하고 일기에 썼으니 성질을 두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때 탄핵하지도 않았는데 정원이 무엇 때문에 두둔하였겠습니까? 먼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발명을 할 수 있는데 더구나 검열로서 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애매한 사정을 펼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검열을 가는 것은 순편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채직하여 추구하지 하자고 논란함으로 갈도록 하였는데 지금 다시 갈지 않도록 한다면 사지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청주 공주 문의 회덕에 지진이 있었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원흥군 이수의 줄기.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도승 및 임성, 남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고기 반찬 드시기를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연한 부부인의 기일이며 또 원흥군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므로 참아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대전이 거의 다 인출되었으므로 도성법의 일을 윤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도성법을 혁파하자고 개청한 것이 어제부터가 아니고 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대전이 다 인출된 것을 칭탁하시니 더욱 실망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임사옥, 남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이정, 성희연, 은수군, 이효성, 완성군, 이귀정이 산명 이 말손을 거느리고 빈정에 나아가 상변하였는데 말손이 아뢰기라 신의 집에서 달구를 기릅니다. 지난 9월쯤에 정송수 이 석손이 종을 시켜 신의 어미의 속신을 청원한 상언의 초분을 빌어 갔는데 종이 달구를 보더니 끌고 가겠다고 청하며 상언의 초분 관계 돌려 보내겠다고 하므로 신이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손이 달구를 그대로 두고서 신을 부르기에 신이 갔더니 우리 달구를 빌어주기를 청한다고 하므로 신이 허락했었습니다. 이로부터 석손이 날마다 사람을 시켜 신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내가 박영문, 황맹헌, 심정, 이공우, 윤순, 황형, 강윤희, 이등과 더불어 서산에서 돼지 사냥을 하기로 언약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신에게 말하기를 너 원정공신에 참여했느냐 하기에 못했다고 했더니 너는 창산의 종제인데도 참여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창산군은 소원하고 쌀쌀하다고 한다. 사촌간에 어찌 그렇게 박정한가 하였습니다. 이달 21일에 석손이 나에게 꽁 한 마리를 보내고 따라서 신을 부르기로 신이 갔더니 맹인 안팔동 및 도자장이 또한 있었습니다. 석손이 내일 다시 오라고 했는데 22일에 동지 습이 때문에 가지 못하고 23일에는 또한 비가 와서 가지 못하고 24일에야 가니 석손 및 그의 아들 신창명, 이흔이 같이 있었습니다. 석손이 금음날 사냥 간다 하므로 신이 의아스러워 흔에게 물으니 흔히 숙질간에 무슨 일을 숨기겠는가? 박영문과 모의하기를 동짓날 밤에 활 잘 쏘는 사람 서너씩으로 짝을 만들어 삼공의 집에 나눠 보냈다가 예고를 하게 된 때에 뒤따르다가 쏘도록 하고 먼저 사람을 시켜 향교동 고개에서 봉화를 들고 또한 남산에서 봉화를 올려 서로 호응하여 죽인 것을 알린 뒤에 같이 대궐 밖에 모여 임금을 폐위하고 같이 완원군을 세우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는데 완원군. 신이 박영문에게 미륵, 당례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니 흔히 미륵, 당례는 없어도 박영문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효용 중에 미륵, 당례 같은 것보다 나은 것이 3, 4인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신이 그날 바로 알고 싶었지만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과 같지 못했습니다. 27일 석손이 또 신을 부르기에 신이 갔더니 석손이 이미 의산령 이윤의 집에 갔었습니다. 신이 윤의 비접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의산령과 정송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영정수 이름은 이복중이었다. 집으로 갔는데 참판, 황맹헌, 참판, 윤순 등 4, 5인이 또한 들어갔으며 영정수의 집에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신이 복중의 집으로 가니 문을 잠그고 숨김으로 신이 곧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석손의 집으로 보냈더니 회답은 해보내지 아니하고 다만 내일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오늘 파루 때에 석손의 집으로 가 말하기를 양주로 가서 처모를 뵙고 싶다고 하면서 그의 뜻을 떠보았더니 석손이 너의 이름을 이미 써놓았고 날짜가 또한 이미 박두했으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에 신이 어제 영정수의 집에 갔었는데 숨기더라 하니 석손이 본래 손님에게는 숨기는 것으로서 너가 온 줄을 모르고서 그런 것이다. 너가 만약 내 자식과 같이 왔더라면 너가 모여있던 재상들에게 들어가 뵙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 또 헐복은 우리말로 복이 없다는 뜻이다. 완흥군이 이미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즉시 마평 완성군 이기정의 집으로 가서 말하였고 또 운수군 이효성의 집으로 가서 같이 우의정 성희안의 집으로 가 드디어 같이 상변하게 되었습니다. 했다. 사신은 노란다. 석손은 어리석고 유치하여 말도 잘하지 못하고 흔은 경솔하고 박덕한 하나의 망령된 사람으로 모두 문자를 알지 못한다. 모반했다는 말은 모두 흔히 거짓으로 꾸미고 산상령 말손이 부연한 데에 나온 것으로 일이 모두 실답지 못하다. 이 옥사에 있어 흔히 나는 한 죄목을 받고 말손은 역시 부연한 죄를 받으면 평반하게 될 것인데 말손은 성희안과 가까운 족속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한 데다가 그야말로 도리어 풍기를 뛰어오르게 되었으니 또한 외람되지 아니한가? 전교하기를 정성수 신창년, 의상년, 영정수 등을 의금부당관 및 선전관과 겸사복을 보내어 잡아오라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이 일은 영의정, 좌의정, 의금부 당상과 더불어 같이 국문할 것을 추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고 또 전교하기를 의금부 난관 한 사람과 선전관 한 사람이 입직한 장령대 10사람을 데리고 정송수의 집에 가서 문서를 수색하여 오고 신창령 형제도 역시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이 일이 결국 허사일지 실사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늦출 수 없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주소를 보내 수색할 것을 결정합니다. 아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주소 권벌이 명을 받아가서 수색하였으나 찾아낸 것이 없었다. 영의정, 박원정,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판부사, 이계남, 지사, 정광필과 박열, 도승지, 송천희 등이 경위를 나문에 안고 사관, 권벌과 반, 석평, 문사관, 봉상시, 정, 안팽수가 또한 참여하였다. 평반은 피해 사실을 거듭 조사해 공평하게 판결함을 말한다. 혹은 신중히 조사하여 먼저 번보다 죄를 가벼이 함을 말한다. 중전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8일 병지은 두 번째 기사 주인 신창령, 이흔과 의산령, 이윤, 이석손, 이복중을 모두 잡아왔는데 먼저 석손을 추국하였다. 석손이 말하기를 지난날 초승께 산상령의 달구를 비러 왔는데 그 이튿날 상상령이 우리 집에 왔기로 문간에 서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서로 갈렸고 이달 18일에 산상령이 빌려온 달구를 찾아가는 일이 왔기에 내가 자식 신창령과 셋이 둘러 앉아 술을 마셨으며 이달 28일에 산상령이 또 우리 집에 왔으나 내가 이미 영정수의 집에 갔다가 이이 황맹헌 의산령과 더불어 다독을 두었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게 되어 할 일 없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산상령이 그의 종을 시켜 편지를 보냈으나 내가 본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므로 생각에 달구를 찾아가려는 일로 여기고 이어 답하기를 달구가 다른 데에 있으니 찾아보내겠다고 하였을 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주간이 아뢰기를
석손이 바른대로 부르지 아니하니 형신할 것을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윤호하여 석손을 30도 형신하였으나 산상령 및 종친 재상들과 모의한 일을 자복하지 않았다. 신창령 헌에게 묻기를 너가 요사이 더 나다는 곳이 있느냐 하니 신이 젊어서부터 절뚝거리어 문정을 나다니지 않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조금 나았습니다 했다. 너가 사냥하지 않느냐? 한 일이 없습니다. 너가 산상령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느냐? 상산령을 보지 않은 지가 이미 2달이나 되었습니다. 너 아비가 이미 말하기를 너와 내관 2사람과 서산에서 돼지 사냥을 하기로 했다 하는데 어찌 바른대로 구하지 않느냐? 돼지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아비의 매를 메고 가서 서산에서 놓았을 뿐입니다. 주관이 아뢰기를 흔히 돼지 사냥한 이를 석손이 바라 불었는데 흔히 이를 숨기니 형신할 것을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윤호하여 30도 형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내가 박덕하기 때문에 자주 이와 같은 일이 있은 것이나 이 어찌 미멸한 종친의 소위이겠는가. 그 속에 반드시 재상으로서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신문을 늦출 수 없다. 문사 난관으로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가려 불러다가 신문하도록 함이 좋겠다 하며 회개하기를 상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십니다. 문사 난관 안팽수가 이미 와 있고 형조 정랑 권복을 또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죄인들과 관련된 사람은 일금부에 가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수대로 다 잡아오게 하여 소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며 그 중에 큰 공로가 있는 자도 또한 끼어 있을 것이니 끝내는 비록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니 우선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상산령 말손을 석손과 돼지를 면질시키니 너가 이미 이름을 써놓았으니 양주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 석손이 이름을 썼다는 말은 내 입으로 한 말이 아니고 다만 사냥할 길이 이미 박도했으니 양주에 가지 말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하였다. 말손이 너가 원정공신의 일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 석손이 말한 것 같기도 하다 하였다. 주관이 석손에게 묻기를 너가 박영문을 아느냐 하니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하자 말손이 전자에 너가 박영문과 같이 공릉에 갔었는데 어찌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니 석손이 윤순이 공릉 향사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자식 흔히 술을 가지고 가서 맞았을 뿐이지 영문은 알지 못하며 복이 없어 많은 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도 역시 말하지 않았다 하였다. 석손이 또 공수를 하기를 상상령의 말에 너가 원정공신에 참여했느냐 했다는 것과 양주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상상령의 아랜 바가 적실하나 다른 것은 말한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또 처음 출국할 때는 윤순의 집에 외관 근처에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전혀 서로 알지 못하며 박영문과는 그의 얼굴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다가 상산령과 면질할 때에 와서는 윤수는 그의 집에 오라고 청하여 언제나 관역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박영문이 심정, 윤순, 황명헌 등과 공릉에 왕래할 때 도중에서 술을 가지고 가 맞이하여 위로한 것은 바로 산상령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였다. 나장을 시켜 석손을 붙들어 내고 또 흔에게 묻기를 너의 아비는 이미 다 자복하였으니 너도 또한 말해보라 하니 흔히 아버지는 비록 그렇다고 하나 내가 하지 않은 바를 어떻게 자복합니까 하였다. 묻기를 너가 박영문과 같이 공릉에 갇혔는데 어찌하여 바로 말하지 않느냐 하니 박영문이 아니라 바로 윤순입니다. 윤순이 공릉 향사가 되었다가 돌아갈 때의 산령이 신들어 말하기를 대자산 아래에서 매를 놓으며 윤순을 맞이하자고 하게 신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였다. 말손과 헌을 면제시켰다. 말손이 박영문의 종이 손님이 노루 쏘아 잡기를 잘한다고 했다는 것을 너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달 24일에 너를 보고 돼지 사냥이 어찌 그리 늦었느냐고 물으니 너가 박영문과 더불어 먼저 삼공을 제거하고 봉화를 들어 서로 옹호하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니 흔히 노루 잡은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달 24일 숙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한강 집으로 가서 호상할 때였다. 하고 또 너가 아비에게 달구를 빌어주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너의 집에 떡을 보낸다 하니 말손이 떡을 보낸 것은 23일인데 24일이라고 하니 그 한강집에 있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하였다. 주관이 묻기를 너의 말이 병 때문에 문정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산과 대자산 아래까지는 사냥 갔었느냐 하니 흔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묻기를 너희 집에 왕래한 재상이 있느냐 하니 흔히 지난달 무렵에 황참판과 윤참판이 우리 집 앞에 모두 2차례 관역을 쏘았고 어제 영정수의 집에서는 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추관이 흔을 힐문하기를 모의한 절차를 산상령은 분명하게 공초를 바쳐 승김이 없다 하고 또 곧 2차례 고신하고 장을 3번 치니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윤 9월 보름께 황명흔이 서리를 시켜 나를 부르길러 갔더니 영정수 의산령 이 여진성 등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다가 서로 웃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에게도 술을 대접한 뒤에 말하기를 내일 다시 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명흔이 종 김이동을 시켜 신을 부르기에 갔더니 영정수가 이미 먼저 와서 맹흔과 바닥을 두었으며 윤순의 조카라는 이름 모를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신도 역시 들어가 뵙고 나 앉았노라니 어느새 황명흔의 아우 및 산상령이 또한 와서 모여 앉아 서로 웃었는데 명흔이 가만히 신에게 이르기를 조금 서로 언약할 일이 있는데 너가 따르겠느냐. 너희 족장 영정수와 의산령도 이미 언약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족장이 따른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마땅히 따라야 하겠는데 다만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황명흔의 대답이 오는 11일 조차말을 예골하게 될 때에 삼공을 쏘아 죽이고 따라서 거사하기로 이미 윤순과 서로 언약하였으므로 지금 또 윤순이 조카를 여기 오게 한 것이니 너희 처자에게도 조심하여 이런 말은 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일이 누설되면 너희 집이 먼저 화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날짜는 기억하지 않으나 의산령이 피접한 집에서 종을 시켜 신을 부르기에 신이 갔더니 황명흔과 영정수가 먼저 와서 모여 앉았다가 맹흔이 신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관역 쏘는 활이 있느냐고 하기에 있다고 대답하니 맹흔이 너에게 이미 기계가 있으니 어느 날 중으로 내가 만약 사람을 시켜 달기 울기 전에 달려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윤순과 모이기로 언약한 사람으로는 재상 및 무사가 많으나 나와 언약한 사람은 동네 및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거사할 때 집집마다 알려서 모이기로 언약할 수는 없으므로 백악산 중턱에 봉화를 들면 그 불을 보고 즉시 종루와 수각 아래 내가에 모이기로 이미 언약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다만 동네에 있다가 사람을 보내는 즉시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고 하기에 신이 응낙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달 11일 닭이 울 무렵에 황명흔이 또 김이동을 시켜 신을 부르기로 신이 흑단령을 입고 나갔더니 맹흔이 성내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미혹한 무리는 애당초 서로 언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종 예동을 시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영정수와 의상령은 철릭 차림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미 먼저 와 있었고 조금 있다가 윤순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연고가 있어 거사할 수 없으니 오는 21일에 다시 거사하기로 언약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다시 모이기를 언약하지 않았는데 상상령이 항시 말하기를 전국할 때 정성을 다하여 따르며 종사하였으니 전국 공신에 참여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겨우 원정 공신 1등이 되어 당상에 올랐다가 또 도로 빼앗겨 버렸으니 우리 같은 종친이야 비록 당상으로 있은들 어찌 승천이 되어 재수가 되겠는가. 단지 반당이나 서너 사람 줄 뿐이겠지. 그런데 오히려 감히 아래어 도로 빼앗았으니 넌 너무나 심하지 아니한가 하였고 영정수는 말하기를 그때 공신을 정한 사람들이 모두 짐승 같으므로 그 일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일의 기밀을 잠깐 아비에게 말하였더니 아비가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그와 같은 일을 네가 어찌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며 그 뒤부터 항상 신을 경계하여 자주 드나들지 말도록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말을 상산령에게 이야기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 흔히 형벌을 받을 때에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의산령에게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주관이 너는 말하지 않았는데 의산령이 승복하였으니 너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라. 너가 산상령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거짓이다 하니 흔히 다만 산상령이 신의 아비와 더불어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장 3도를 가자 외치기를 신이 바른 대로 고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말이 모두 초사에 있으나 두서가 모두 없었다. 박원종이 흔히 승복한 말을 듣고서 황명흔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며 웃었다.
그가 족한 줄 알지 못함은 웃은 것이었다. 그가 족한 줄 알지 못함을 웃은 것이었다. 주관이 아뢰기를 흔히 이미 그의 승복하인데 험일이 아닌 듯하니 선정관 두 사람이 본래 군사 15명을 거느리고 죄인들을 수직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하고 전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불어나서 살연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주관은 오늘 밤 그대로 골레에 자면서 공문하도록 하라. 또 죄인들이 가까운 일가를 아울러 가두는 것이 또한 옳겠다 하며 주관이 아뢰기를 신등 역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밤은 날이 새도록 공문하려 합니다. 또 죄인들의 족속으로서 살연된 사람은 가두는 것이 옳습니다. 흔히 황맹헌을 주모자로 삼는데 그의 아우 역시 살연되니 맹헌의 아우들도 가두기를 결정합니다. 아니 그대로 윤허함으로 즉시 네 사람 황윤헌, 황세헌, 황여헌, 황효헌을 잡아 가두었다. 전교하기를 본래 술이 한 병도 없으니 네 섬시 사원서로 하여금 각각 30병씩 드리도록 하라 하며 죽음 때문에 술이 없었다. 아뢰기를 묵은 술로 형장 쓰는 사령들을 먹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묵은 술이 아니더라도 이 60병으로 변통해서 먹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의산영 윤에게 묻기를 너가 황맹헌, 윤순, 영정수와 모의한 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 하니 윤이 신은 모사한 것이 없고 단지 은견 노릇만 했습니다. 다만 요사이 신창녕 및 부산수의 사위 두 사람과 더불어 정토에서 매를 놓은 일은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황맹은, 윤순, 심정 등과 술을 마셨고 어제는 정송수, 이이와 영정수의 집에서 모였는데 황맹은도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가 파하였고 다른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즉시 장신하니 다만 하늘을 부르며 말하기를 하늘이 어찌 말하여 주지 않으며 별들이 훤하게 발견돼 어찌하여 말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며 30도가 끝나도록 하늘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영정수 복중에게 묻기를 너가 황맹헌, 윤순, 의상년과 더불어 모의한 일이 있느냐 것을 그대로 말하라 하니 복중이 어제 신이 대단치 않은 병을 앓느라 집에 있으니 이 정송수, 황명한 등이 집에 와서 바둑을 두다가 파하였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신은 본래 무를 익히지 않았습니다. 또 윤 9월 26일에 작물을 장사하는 일 때문에 정사하고 충주에 갔다가 이달 19일에 서울로 돌아와 20일 복명한 뒤에 병 때문에 드나들지 않았으며 때로는 들어 황명헌과 바둑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은 집에서 의 아는 일은 비록 소소한 것이라도 버리기를 끓는 물에 손 닿는 듯이 하였는데 더구나 이런 대악을 어찌 참아하였겠습니까?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즉시 장신은 20도 하였으나 부르짖기를 집에서도 의 아닌 일은 하지 않은 것을 조정해서 어찌 또한 듣지 못하였을까? 종시 점점점 하였다. 또 석손에게 물으니 신은 늙어서 출입하지 않는데 어제 영정수의 집에서 이 이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신이 일찍이 자식 신창령을 경계하여 출입하지 말고 삼가도록 한 것은 신창령이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므로 주관이 헌의 초서를 외어 타이르니 석손이 자식이 이미 자복하였는데 신이 어찌 숨기겠습니까? 어제 이 영정수가 모두 쪽지 쓴 것을 보았고 또 흔히 말한 황명헌의 하는 일을 신이 들은 지 며칠 되었으나 자식 형과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드나드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가 황맹헌에게 심의가 윤대한 일을 물었으나 명헌과 복중이 바둑두기에 열중하여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산영에게 양주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이 말했습니다 하였다. 장차 형벌을 가하려 하자 큰 소리로 불러대기를 바른대로 말하겠소 바른대로 말하겠소 함으로 결박한 것을 풀어주며 문초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어제 황맹헌이 의논하기를 일이나 조참 때 삼공을 제거하고 남산과 북악에서 봉화를 들면 군사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 일이 성공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신 등 네 사람이 방 안에 둘러앉아 말했는데 비록 그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실정과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산상령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너가 실제로 이름 쓴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앞에 말한 사상을 어떻게 분명히 말하느냐 하니 석손이 자식이 이미 자복하였으므로 신 역시 자복한 것입니다.
어제 황맹은이 오는 달 초하룻날 곧 경신밤에 바둑두어 내기를 주어 주식을 마련한다고 했고, 또 맹은이 바둑둘 때를 말하기를 전일에 의상령과 신창령이 왕래하며 언약 맺은 일은 어찌하여 가보의 말이 없을까? 아무 날이나 혹은 아일에 이이 윤순 및 윤순의 조카들과 더불어 활과 화살을 단속하고 군사를 정비하여 병조 참지 이 공우에게 말하여 준다면 이리 어찌 성공하지 되지 않겠는가 하니, 의산양은 요즘 상명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영정수는 만일 이를 성공하려 한다면 완만하게 지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 역시 호응하였는데 황명은이 윤순 황형이 참여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또 상산령의 이름을 썼다는 것과 복이 없어 완원군이 이미 죽었다는 말은 신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했다. 주관이 묻기를 어찌하여 복이 없다고 하였는가 하니, 빨리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대체로 석선은 한결같이 묻는 대로 자복하였으나 그 말이 장난하여 두 수 없음이 이와 같으므로 판부사 이 개남이 말하기를 무릇 피고인자는 원과 더불어 말하지 않아도 내용이 같아야 실정을 알아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늙은이는 묻는 대로 승복하니 실정을 알아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석손을 유도하기를 너가 신창년과 함께 황맹헌의 집에 가서 들은 일이 있을 것이니 그대로 말하라 하니, 석손이 신이 신창년과 함께 황맹헌의 집에 가니 맹헌이 삼공을 제거하고 남북에서 봉화를 들면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또 묻기를 너의 말은 어찌하여 앞뒤가 다르게 되는가 하니, 석손이 신이 신창령이 이미 자복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신 역시 자복합니다 하였다. 우의정성이하니 또 유도하기를 사람들의 말이 너가 철추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였다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석손이 신은 이미 늙어서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 개남이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형장이 무서워 고식적인 계책으로 묻는 대로 자복하니 추가는 마땅히 짐작해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삼공들의 의심이 그제야 풀렸다. 그리고 추관이 유도했던 것도 석손이 무복하는가 어떤가를 시험하려고 한 것이므로 석손에게 형벌은 가지 않았다. 또 이 산령 윤을 장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또 영정수 복종을 장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황맹은에게 묻기를 너가 동방 재상 및 종친들과 모의한 일이 있을 것이지를 그대로 다 말하라 하니, 황맹은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신이 마땅히 먼저 천하에 고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신창령이 비록 이웃에 저번해 있지만 보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헌의 초사를 외워 다 이르니 맹은이 하늘을 우러러 말하기를 신의 입이 말라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끓인 물을 마시도록 하니 맹은이 신의 집이 9월부터 역질이 발생하여 이 때문에 술을 빚지 않았고, 또 신의 성격이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평시에도 술자리를 차리지 아니하니 흔히 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더욱 허망합니다. 어제 영정수의 집에 가서 이 정송수, 의산령 등과 더불어 바둑은 두다가 술을 마시고 파하였습니다. 신창령은 나이 젊음으로 본래부터 상정하지 않아 비록 다른 곳에서 신을 보게 되더라도 반드시 피해 나갔으니 그가 종 및 서리를 보냈다고 한 말은 거짓입니다. 서리와 종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비록 간담을 내어 보이지는 못하지만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 감히 이런 계획을 하였겠습니까? 더구나 족친관계를 보더라도 결단코 하지 못할 일입니다. 데뷔전이 6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다. 다만 6월 7월 4일 무렵에 신이 윤순과 더불어 정종수의 집 앞에 모여 김준손의 북경 가는 길을 전송했고, 그 뒤에 두 차례 관역을 쏘았으니 신창년과 면절하기를 청합니다. 아무로 곧 장신하려 하니 맹은이 초사를 보고서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애매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의 말을 상달한 뒤에 장신하기를 청하며 또 신창년과 면절한 뒤에 장신을 받고 싶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말하기를 사세가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리야? 형벌을 받은 뒤에 면질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30도를 형신하였으나 윤순 등과 모의한 일을 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창년과도 당초부터 모의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주관이 아뢰기를 신창년의 말이 황명은의 집에서 여진성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여진성이 세문 밖에 있었으니 유문하고 잡아오기를 개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고 전교하기를 황명은과 신창현령을 면질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흔히 말하기를
이에 앞서 참판이 신을 부르기에 신이 가더니 이어 술자리를 차렸었습니다. 하고 또 앞에 초사를 들어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황명은의 집에 8월에 역질이 생겼다가 9월에는 이미 끝났으니 이를 보더라도 더욱 그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명은이 유수는 도청관인데 11일에 입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창년의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찰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그가 비록 11일 새벽에 신의 집으로 와서 모였다가 파했다고 하였으나 신이 윤순이 어찌 아이를 권정한 것을 모르고서 일찍 모였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이치가 없으니 이야말로 신의 실정을 폭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이 일찍이 처자들에게 말하기를 출신한 지 10년에 이 품으로 승진하게 되어 참으로 복이 과하니 재앙이 생길까 싶다 하며 날마다 근신하는데 감히 두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가령 무시라도 이런 흐리고 용렬한 사람과 더불어 모의하겠습니까? 또 신은 선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약한 자인데 감히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자, 허니 참판 참으로 말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가? 어찌하여 언의하는가 하니 황명현이 하늘만 우러러보며 비웃을 뿐이었다. 명헌이 나아갈 때 흔히 바라보며 말하기를 금관자가 아깝다. 예전에 나를 해치겠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추관이 문초하기를 너는 부박한 자라 이런 일을 말해가지고 황명헌과 유순에게 떠미는 것이 아닌가 하니 흔히 황명헌의 말이 이 일을 처자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일이 누설되면 너가 먼저 화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자 추관이 이는 반드시 의옥이다 하며 이르 아뢰기를 헌과 명헌을 면질시켰는데 헌의 하는 말이 거기에 실답지 못하고 또 먼저번 조사와 서로 틀리며 그의 아비 정종수는 우직한 자로서 형장을 두려워하고 겁내어 묻는 대로 자복하여 그 말이 실답지 못합니다. 황명헌은 또 만약 큰일을 하려 하였다면 어찌 반드시 아이래하며 또 어떤 사람 어찌 한 사람 윤순 때문에 중지하였겠는가. 더구나 호조와 도총부 항상 당상의 집에 서리가 있고 없음을 분간하여 아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신이나 윤순이 이미 아이를 권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또한 무엇 때문에 일찍 모였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창령이 기위 여진성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여진성을 문초하기 개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인들의 초사는 비록 이러한 여진성과 윤순을 문초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